한국 사회에 있는 의류 수거함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옷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가 수거된 이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의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통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류 수거함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환경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운영되는 의류 수거함의 약 60%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나머지 40%는 비영리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거함에서는 수거된 의류가 주로 기부되거나 재활용됩니다. 반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의류는 재판매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됩니다. 수거된 의류는 1차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의 상태와 재질 그리고 브랜드가 고려됩니다. 의류가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됩니다. 201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수거된 의류의 약 40%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는 섬유로 재활용됩니다. 나머지 30%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통계는 의류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사용 가능한 의류는 대부분 국내 또는 해외로 재판매됩니다. 특히 중고 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의류가 수출됩니다. 국제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중고 의류 수출을 통해 약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은 수거된 의류가 단순히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넘어 국제시장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중고 의류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 의류 시장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패스트 패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자주 의류를 교체하고 중고 의류의 양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류 수거 및 재판매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의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의 약 70%는 국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됩니다. 이는 한국 내 의류 소비가 지나치게 많아 처리 능력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거된 의류 중 약 60%는 동남아시아로 30%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한국 중고 의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되며 현지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어줍니다. 중고 의류 수출 시장은 한국에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 중고 의류 수출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 세계적으로 중고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중고 의류 시장은 2025년까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중고 의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출의 이면에는 현지 국가에서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일부는 수입된 중고 의류가 현지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202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고 의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현지 의류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이 해외에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중고 의류 수출은 이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류 수거와 재사용이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해외로 수출된 의류가 현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저개발국으로 수출된 의류 중 약 30%가 현지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폐기물로 남아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류 수거함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는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의류 수거함 설치와 관련된 법적 제도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의류 수거함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른 불법 수거함 설치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의류 수거함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존재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불법 수거함이 난립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수거 후 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허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의류가 재활용되지 않거나 기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매나 수출되는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수거된 의류의 35%가 수출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의류의 최종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이 의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게 합니다. 법적 관리가 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중고 의류 수거 및 수출에 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거된 우류가 불법적으로 수출되거나 처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1년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유럽에서 수거된 우류 중 약 25%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불법 수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환경 및 노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류 수거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왔습니다. 2020년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류를 포함한 다양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우류 수거함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21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 이후에도 우류 재활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거된 우류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류 수거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큽니다. 환경부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우류 수거함의 30%가 관리되지 않거나 불법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수거된 우류의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킵니다. 우류가 불법으로 수출되거나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류 재활용의 과학적 근거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우류 재활용이 한국 내 탄소 배출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류를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5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류의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환경적 혜택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우류의 재활용률은 약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우류는 대부분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는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순환경제를 통해 우류와 같은 자원을 더 오래 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패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류 재활용 기술과 함께 순환경제 관련 법안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우류의 재활용률은 현재 약 15%에 불과합니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률을 30%만 올려도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기술의 발전과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섬유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를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2021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우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우류의 약 60%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류의 재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우류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우류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비자 교육 및 의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우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기부 또는 재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부된 우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부된 우류 중 상당수는 상업적으로 재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되어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기부와 재활용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우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사례로는 스웨덴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류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 우류 인증 마크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재활용된 우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재활용 인증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된 우류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윤리적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약 60%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국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고 우류의 상당수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무역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중고 우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된 우류가 해당 국가에서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 대상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류 수출 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를 위해 우류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류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을 때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9,200만 톤의 의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 85%는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약 20만 톤의 의류가 폐기되며 이 중 상당수가 소각 처리됩니다. 2020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의류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5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연간 자동차 15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의류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류는 대부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며 합성 섬유는 분해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매립된 의류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 폐기물이 해양 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2021년 세계자원보전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약 35%는 합성 섬유에 유래합니다. 의류가 폐기되거나 세탁 과정에서 방출된 미세 섬유가 하수도로 흘러들어가 최종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해양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약 40%는 의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류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의류로 인해 한국은 약 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류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의류 제조에 투입되는 물, 에너지 등의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어 면 티셔츠 한 장을 제조하는 데는 약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약 2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제조된 의류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될 경우 제조에 투입된 자원 역시 낭비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류 폐기물 처리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의류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면 이를 처리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0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의류 폐기물 처리에 연간 약 50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류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절감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은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의류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류 수거와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류 기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기부된 의류 중 약 30%가 재활용 의류에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기부 의류의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 폐기물이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은 2022년 보고서에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피해, 자원 낭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모두 합한 추정치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류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거나 적절한 처리 시설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산업은 매년 약 1,000억 개 이상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 이상이 1년 내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국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에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행동을 도입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모든 의류를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생산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EU 내에서의 연간 약 40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 소비 습관을 살펴보면 과도한 소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1인당 약 13.7벌의 옷을 구매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5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어진 옷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류의 사용 주기가 짧아지고 그만큼 폐기되는 의류의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소비의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2021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옷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옷을 자주 교체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외모와 패션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의류 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요소는
환경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연간 약 20만 톤의 우류를 폐기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소각 또는 매립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우류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옷을 자주 교체하는 습관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우류의 사용 기간을 단 9개월만 연장해도 우류 폐기물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오래 입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오래 입은 옷이나 재활용된 우류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오래 입은 옷이나 재활용된 우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류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며 응답자의 45%가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재활용 우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류 소비 문화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옷을 자주 교체하는 사회적 습관은 우류 폐기물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패션 브랜드,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옷을 아껴 입자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 문화를 장려하고 우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